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건 교수입니다. 자, 시설물의 성능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안을 보니까 답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았는데, 우리 이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능 평가는 말 그대로 안전점검하고는 다른 얘기죠. 안전점검하고는 다르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쓰시면 안 돼요.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성능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전점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평가를 쓰라고 했는데 성능의 종류를 쓰시는 분이 많았는데 성능평가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먼저 성능평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법적 근거, 목적이나 법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우리 시설물 안전법에 따르면 성능평가에 대한 평가, 즉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대한 대상 구조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있죠. 관리 주체가 있는데 이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된다? 관리 주체는 성능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즉 5년마다 성능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 중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중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이 중기 관리 계획에 따라서 뭐 한다? 시설물 관리 계획을 매년 해야 돼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에서 뭐냐면 성능 평가를 가지고 중기 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 중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세부 시설물 관리 계획을 매년 세운 다음에 이행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에서 성능 평가를 하려면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뭐냐? 목적은 뭐죠? 맨 처음에 1차적인 목적은 시설물의 현재 시설물에 대한, 여기 이제 1번 하면 현재 시설물에 대한 어떤 성능을 평가를 하는 거죠. 성능을 평가하고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장래의 성능을 예측을 하죠. 성능을 예측을 한다. 항상 모든 평가는 반드시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해야 되겠죠. 유지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유지관리 한다. 즉, 적기에 어떤 보수보강을 한다는 거죠. 적기 보수보강.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이 위에도 있겠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적 근거나 목적이 가장 기본적이죠. 이거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순서를 보겠습니다. 순서라는 것은 이 순서를 하기 전에 종류를 먼저 한번 볼까요? 종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실시 방법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방법은 첫 번째는 성능 평가를 단독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능 평가 자체를 주기와 상관없이 평가를 단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점검과 진단 이 두 개에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함해서 이 진단과 포함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 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결과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을 쓰죠. 성능평가를 단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정밀안전 주기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성능평가를 별도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정밀안전 점검은 점검이고요. 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는 이제 안전점검을 하죠. 안전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성능평가를 해요. 성능평가를 하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항목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을 1, 2종 시설물을 하겠죠. 성능평가를 하면 성능평가는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목표 성능이 있어요. 목표 성능이 있는데 이게 종합 성능이 있죠. 종합 성능이 있어요. 종합 성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능의 종류는 안내사종 이렇게 배우자. 안내사종,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이걸 다 하면 종합성능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성능평가를 안전점검하면 성능평가를 한다. 그럼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조치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해야 되겠죠. 조치를 하고요. 이 조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다음에 안전 조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죠.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요. 전략 수립한 데에 대해서 전략을 이행하고 보완을 하죠. 이행을 하고 어떤 보완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보시면 안전점검의 절차도 아니고 안전점검의 주기도 아니에요. 즉 답안에 대해서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안전점검하고 성능평가는 같다라고 시작해요. 말 그대로 점검은 보는 거고요. 평가는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법적인 근거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르면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는 5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 성능평가 결과를 통해서요. 이 중기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걸 이행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목적에 대해서는 성능평가는 뭐냐면 이 종합성능을 평가한 다음에 당장의 현재 또는 장래 성능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의 전략, 보수보강을 적기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한다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전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 하고요. 방법은 성능평가를 단독으로 5년 주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안전점검이나 진단에 포함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안전점검 결과를 별도로 이제 이거 포함이라는 거는 이제 성능평가를 별도로 한다는 얘기고 얘는 점검에 대한 결과를 활용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제 3번의 경우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방법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실시 주기가 성능에 무관하게 5년 주기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등급도 5년마다 한 번씩 성능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D등급도 5년마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즉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죠? 자, 우리 서울기술사학원은 최고예요. 제가 이제 감히 건방지고도 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최고의 기술사를 뽑는 집단이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5년 주기가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여기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죠. 즉 현행 법령에서는 성능 등급과 관계없이 5년 주기마다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이나 인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즉 A등급은 예를 들어서 7년마다 한 번씩 하고 또는 D등급은 뭐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런 주기를 조정을 한다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예산과 인력 낭비에 대한 부분을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전략과 유지 관리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술사는 뭘 제시한다? 현행에서 또는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사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은 기술사가 아니죠. 그건 기사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먼저 답안을 쓰실 때 성능평가하고 안전점검하고 동일시해서 쓰지 않았나요? 성능평가의 절차라고 했는데 안전점검의 절차를 쓰고요. 성능평가의 항목이라고 했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항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을 쓰라고 그랬는데 안전점검의 목적이나 이런 내용을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제 답안에서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능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 분석이고요. 안전점검은 보는 거예요. 조사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시해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답안이 이렇게 베껴서 쓰셨어요. 그 다음에 법적에 대한 근거 얘기는 가장 기본이죠. 이게 왜 하는가 하는 부분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적 근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법과 절차를 쓰시는데 절차도 안전점검 얘기가 아니라 성능평가 얘기를 쓰셔야죠. 전략을 수립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더 쓰면 뭐예요? 평가 후 조치요. 평가 후 조치는 어떤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위에 또 다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적기에 안전점검을 한다. 예, 안전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한다. 그다음에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를 세운다 하고요.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어떤 전략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한다. 이게 평가 후 조치겠죠. 여기 위에 목적이 그건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쓰셨나요? 여기 이제 성능 평가를 쓰랬더니 시설물의 성능을 쓰셨어요. 물론 성능도 중요해요. 안내 사정,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종합 성능. 근데 이거는 물어본 게 성능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성능 평가를 물어봤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평가에 대한 목적, 절차, 주기, 조치사항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요. 현행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성능 평가하고 안전 점검하고 동일시해서 쓴다라는 거는 아예 이걸 모른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성능 평가라는 것은 법적 근거는 관리 주체가 5년마다 중기 관리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 중기 관리 계획을 성능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 근거를 통해서 단기 계획의 시설물 관리 계획을 매년 세우게 돼 있다 하는 거고요. 목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고 절차도 어떻게 한다? 전략 수립과 이행 보완, 즉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는 게 성능 평가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평가 후 조치는 위의 내용을 준하게 보수 보강, 관리,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 방법, 전략 수립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행 체계에서는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예, 성능에 대한 어떤 등급과 무관하게 5년 주기로 한다고 했죠. A등급도 5년 주기. 이러면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죠. 그러면 왼쪽에 답안의 모범 답안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능평가에 정의해가지고 써 있고요. 성능평가에 대한 종류 및 조사 방법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성능평가의 절차 내용을 보시면 뭐예요? 조금 그렇죠. 이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점검,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의 내용과 비슷하네요. 성능평가라 하면 목표는 뭐예요?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전략 수립과 체계에 대한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예, 정밀안전 진단이나 정밀안전 점검에 대한 그 정밀안전 점검에 대한 우리 어떤 절차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시기는 뭐냐면 이거는 또 역시나 정밀안전 진단, 정밀안전 점검에 대한 주기예요. 요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성능 평가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에 대해서 등급과 상관없이 무한하게 5년 주기로 한다가 등급이니까 얘네들은 실은 사용이 여기 성능 평가하고는 별개의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내용을 썼는데 이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쓰셨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능 평가를 내용을 보시면 다시 어떤 대제목이 나와야 된다? 자, 법적 근거, 또요, 수행 목적, 그 다음에요, 수행 절차, 그 다음에요, 수행 절차 후, 점검 후, 조치, 평가 후, 조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쓴다? 개선점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오늘 답안을 정리해 보면 성능 평가는 성능에 대한 부분하고는 같지 않다. 성능 평가에 집중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은 뭐 한다? 정밀안전 진단이나 정밀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걸 동일시해서 쓰시면 다 빵점. 이렇게 되는 거죠. 성능 평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셨나요? 그리고 현행에서의 개선점을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붙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김재권 교수한테 배우는 서울기술사학원 사람들이죠. 기술사 답안처럼 정확하게 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답안을 쓰십니다. 자, 이 정도로 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